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 우리는 왜 이토록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더 공허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고통과 욕망,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직시했죠.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곱씹어보면 그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들을 통해 우리 삶의 고통과 관계,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명언,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겪는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고통받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 곧 권태로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설렘. 그 감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대부분 며칠, 길어야 몇 주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 진자운동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SNS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는 다음 목표, 다음 구매, 다음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사이클 자체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진자운동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만족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쫓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명언, 고독은 고통스럽지만 관계는 더 복잡하다. 사람들은 고슴도치와 같다.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죠. 적당한 거리를 찾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어떤가요? 서로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갈등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불만, 가족 간에 내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완벽한 이해와 위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예의와 존중의 거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완벽한 친밀함을 추구하는 대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절묘한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인간관계의 예술입니다. 세 번째 명언,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행복이란 긍정적인 무엇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행복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성취, 황홀한 순간, 강렬한 기쁨.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그 순간이라고.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의 맛, 아플 때 치유되는 순간의 안도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평온함.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강렬한 기쁨은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더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강렬한 경험, 더 완벽한 삶. SNS에는 행복한 순간들만 가득하고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건강하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없고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모릅니다.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깨닫죠. 진정한 지혜는 고통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명언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자유를 선택의 확대로 정의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신 제품이 나왔을 때 꼭 사야 해라는 충동에서 벗어나는 것,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것,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 있나요? 브랜드, 유행,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실제로는 사회가 주입한 욕망입니다. 명품 가방이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져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승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아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원하라고 말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명언 인생은 결국 경험의 문제다. 인생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보다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누군가에게는 천국입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태도와 관점에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그 이후의 행복은 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가 망했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며 책 읽기 좋은 날이네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가꾸라고 조언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 고독을 사랑하는 법.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어색해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SNS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 지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취향,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반대로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이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한 나머지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거나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면서 필요할 때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해시태그 7번째 명언 삶의 의미는 추구가 아닌 수용에서 삶 자체가 목적이다. 삶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그런데 언제 우리는 진짜로 살까요? 언제나 나중에입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삶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는 이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의미입니다. 언젠가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순간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대신 지금 주어진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들을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을 장미빛으로 그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들을 곱씹어 보면 거기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 관계에서의 어려움,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고통이 없는 평온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사람과 완벽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와 존중으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편안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